삶은 계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죠? 그런데 계란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보다 같이 먹는 음식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할 때 쓰는 기름, 계란과 함께 먹는 베이컨, 햄, 소시지, 그리고 계란 위에 듬뿍 뿌리는 소금. 바로 이 조합이 혈관을 망치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 문제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조합,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게 나오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계란 노른자 좀 줄이세요.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삶은 계란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반대로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계란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간에 안 좋다. 이 말 완전히 반대입니다.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콜린 섭취량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방간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콜린은 간 속에 기름때가 끼지 않도록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콜린이 부족하면 간세포 안에 지방이 점점 쌓이면서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콜린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꼭 노른자까지 드셔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생계란을 먹는 분들 계시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단백질 흡수를 위해 날계란 먹는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생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비오틴, 그러니까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생계란을 계속 먹으면 오히려 비오틴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이 아비딘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은 비오틴 흡수율이 생계란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백질 보충이 목적이라면 생계란보다 삶은 계란이 과학적으로 훨씬 우수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벽돌이 부족한 집이 금방 무너지듯 인지질이 부족한 혈관은 빨리 망가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 특히 혈관 안쪽 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핵심 재료가 바로 이 인지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인지질이 부족하면 혈관 건강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또한 이 성분은 뇌신경세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층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삶은 계란 하나는 단순히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세포 구조를 지키는 구조식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같이 먹는 음식이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리뷰 연구를 보면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미미합니다. 그럼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요?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실 때 기름 많이 두르시죠? 그 기름에 튀기다시피 익힌 계란에 베이컨 두세 장 올리고 소시지 한두 개 곁들이고 거기다 소금까지 듬뿍 뿌려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옵니다.
이 조합이 혈관을 망치는 겁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였던 거죠. 특히 베이컨이나 햄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여기에 소금까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여기서 특히 이미 심장이 약하신 분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심장이 몸 전체에 피를 보내야 하는데 나트륨이 많으면 체내 수분이 증가하면서 심장의 부담이 몇 배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계란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랐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먹은 베이컨, 소시지, 기름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고 심장이 힘들어졌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계란을 잘못 오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혈관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삶은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소금을 최대한 줄이세요.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과 심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질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소금 양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심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은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햄이나 베이컨은 멀리하세요. 아침 식탁에서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계란과 녹색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루테인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노른자 속 지방이 바로 루테인 흡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은 계란과 브로콜리,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계란에는 인 성분이 많은데 해조류의 미네랄 성분이 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과 삶은 계란 하나, 이 조합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 소량입니다. 노른자 속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면서도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는 피하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스푼 정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럼 완숙과 반숙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본인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완숙은 소화가 약하신 분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께 유리합니다. 반면 반숙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눈 건강 성분의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이 반숙을 고집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몇 개까지 먹어도 되냐고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뇨나 공복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삶은 계란은 혈당 지수, 즉 GI 수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 혈당 관리에 아주 유리한 간식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 빵이나 과자 대신 삶은 계란 하나 드시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밥이나 빵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계란은 단독으로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금 없이 어떻게 맛있게 먹나요?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을 반으로 갈라서
올리브유 한 스푼에 약간의 후추, 그리고 김가루나 깨소금을 살짝 뿌려보세요.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방울토마토 몇 개와 함께 먹는 겁니다. 토마토의 신맛이 계란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리코펜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아보카도 반 개와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노른자 속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먹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계란 프라이에 쓰는 기름, 베이컨, 햄, 소시지, 그리고 과도한 소금. 이 조합이 혈관을 망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삶은 계란 자체는 간을 청소하는 콜린, 혈관을 지키는 인지질, 혈당을 안정시키는 저지아의 식품입니다.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건 이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시되 소금은 줄이시고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멀리하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스푼 곁들이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소금 줄이고 가공육 빼고 채소와 함께.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삶은 계란 하나씩 챙겨 드세요. 눈이 침침하시거나 황반변성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분들, 단백질 보충용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이 불안하신 분들, 빵 대신 삶은 계란으로 시작해보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소금 조절만 잘하셔도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을 끊을 게 아니라 잘못된 조합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 혈관 건강, 심장 건강, 혈당 관리 모두 오늘 하나의 삶은 계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계란 좀 넉넉히 준비해 두시고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